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4교시는 따로 종합문제, 실전 종합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 8문제 구성을 보게 되면 문제 흐름부터 볼까요? 자, 1번은요, 수요 공급을 묻습니다. 무조건 출제된 부분이잖아요. 자, 2번은요, 부동산 특성 중에서 부동성을 묻는다. 잘 나오고 있고요. 3번,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 개발은요, 작년에 한 문제도 안 나왔거든요. 원래 문제가 집중되셨습니다. 원래 두세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 꼭 나올 거예요. 다음에 4번. 투자에서 할인 현금 수준서법 늘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5번. 5번은요, 상업적인 입지 선정. 얘도 한 문제가 웬만하면 출제가 됩니다. 다음에 6번. 6번은 자, 계산 문제인데요. 입지계수 관한 계산 문제. 모처럼 풀어보는 거네요.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은요, 감정평가론인데, 7번은 지역분석, 8번은요, 가격지원책입니다. 그래서, 평소대로 본다면, 지역분석과 결분석과 지원책은요, 거의 돌아가면서 한 문제가 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1번.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 고르세요. 자, 기억번 지문 보게 되면요. 지문 딱 보니까 탄력성이 나오고 두 번째로 전체 수입, 총수입이 난다. 탄력성과 총수입은 암기했죠. 가수 B가 상탄해, B 상탄해. 이럴 때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결론. 비상, 비탈리면 가격 상승, 올리면 총수입은 증가하고요. 탄에 탄력이면 내려, 이럴 때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탄에 탄력이면 내려야지 총수입은 증가하는데, 이때 가격 올려버리면 거꾸로 총수입은 감소가 됩니다. 요 지문이 몇 번 지문? 기억번. 가격 차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죠. 이때 임대를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인상 올려버리면 총수입은 감소가 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O가 됩니다. 니은번은요, 정상재와 열등재를 묻습니다. 정상재와 열등재. 하면 보통 이렇습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재와 열등재, 정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가 되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재가 됩니다. 요거 묻는 거잖아요. 따라서 니은번. 다른 요인이 불변일 때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퍼센트 수요량이 8% 증가했대요. 증가할 때 증가하면 무슨 재? 정상재. 따라서 이 자는 열등재 틀렸죠. 열등재가 아니고 정상재. X 들었습니다. D급번. 개별 공급지의 한계 병목은 밑줄 하세요. 한계 병목은 밑줄. 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자, 요 그래프 아시죠? 가격과 수요의 관계에서, 수량과의 관계에서 공급 곡선은 무슨 모양? 우상향. 얘가 바로 공급 곡선인데, 이거랑 똑같은 말이 이꼴 한계 병목선입니다. 못 박아버리겠어요. 따라서 학교론에서 또는 경작에서 공급곡선 이꼴 한계비용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D급번은요, 개별 공급자의 한계비용 곡선, 다른 말로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전부 합한 것이 시장 전체의 공급곡선이다. 맞잖아요. O입니다. 리얼번. 공급의 증가는 공급곡선을 우하향으로 이동합니까? 우상향으로 이동합니까? 공급 증가. 요거잖아요. 공급 증가. 공급이 증가하면요, 우측 이동이죠. 원래서 내려보니까 하향이죠. 하향 이동.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합하니까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합하니까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공급 증가는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줄, 수요의 증가. 자, 수요 증가도 볼까요?
자, 수요 곡선이 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요. 증가하면 우측 이동. 올라갔죠? 상향 이동. 합치니까 우 상향으로 이동하더라. 수요 증가는 우 상향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죠. 수요의 증가는 수요 곡선을 우 상향으로 이동시킨다. 맞습니다. O가 됩니다. 미연번. 요 지문이 되게 어려워요. 요 지문도 출전이 서신 문제집 보게 되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지문을 이렇게 만들거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요. 미연번은요. 물리적 공급보다 경제적 공급이 가격의 변화폭이 크다. 네. 한 번에 해석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분석합니다. 물리적 공급입니다. 얘는 완전 비타르적이죠. 수직이니까 완전 비타르적이 됩니다. 다음에 경제적 공급은요, 우상향이죠. 얘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시는 거잖아요. 물리적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경제적 공급은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격 변화 폭을 물었잖아요. 가격 변화 폭 하게 되면 제가 암기시켜 드렸죠. 어떻게? 비비빅.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비비빅 크다. 뭐가 커지지? 가격 변화 폭이 커진대. 그래서 비비빅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폭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요 비비빅이니까 가격 폭이 크다. 경제공업은 탄력적이면 가격 폭이 작아지겠지. 가격 폭이 작다. 요거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문장 풀어서 볼까요? 미연번. 물리적 공급보다 경제적 공급 측면은 탄력적이니까 가격 폭은 크다가 아니고 작다. 틀렸죠? X. 따라서 옳은 지문은 기역번, 디귿번, 리얼번. 기역, 디귿, 리얼. 세 개죠. 정답 3번입니다. 2번. 다음은 부동성으로 인한 발생현상이다. 잘못된 것은 이런 문제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부동성을 4개 찾고 아닌 거 1개를 골라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5번부터 볼게요. 직접 생활에서 거리 개념을 크게 의식한다. 자, 거리가 뭐죠? 다른 말로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동성은 위치를 말하고 거리를 말해요. 부동성 맞습니다. 4번요. 분석 활동에서 권리 분석의 이론적 근거를 지게한다. 자, 권리 분석은 뭡니까? 특히 부동성 때문에 등기 제도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그럼 등기부에 하자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권리 분석입니다. 따라서 4번처럼 권리 분석의 근거를 의지하는 것도 등기를 파악하니까 부동성 맞습니다. O입니다. 3번요.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 추상적 시장은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죠.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추상적 맞습니다. 부동성 때문에 시장은 비조직적 시장도 되게 한다. 자, 다시 말하면요. 부동성 때문에 서울 다르고 대전 다르고 부산 다르고 제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마다 유통체계가 조직화 못되었다. 부동성도 해당이 됩니다. O입니다. 2번요. 부동산은 지역균이 크게 작용하므로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부동성 O입니다. 자, 틀린 답은요. 1번이 틀렸는데요. 인구 이동에서 자연 증가해서 가져온다. 자, 포인트는 인구 이동. 인구 동그라미 인구. 자, 인구는요. 얘가 뭡니까? 인구 자체가 인문적 특성. 그러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인구 이동은 뭘 말하느냐? 자, 여러분으로
인문적 특성이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의 관계. 인문적 특성이니까, 여러분들 인문적 특성 세 가지 아시죠? 세 가지. 용변과.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용변과 세 가지. 다시, 위치의 가변성은요, 또 종류가 세 가지 구분됩니다. 사경행. 또 위치 가변성은요,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나눠지겠는데요. 설명은 다 안 드릴게요. 이 중에서 사회적 위치는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거든요. 암기를 어떻게 했다? 인가도교 관건. 인가도교 관건. 따라서 인구, 가족 구성, 도시 형성, 교육시설, 거래소의 관행, 건축장식의 상태. 그래서 요거. 따라서 인구가 나왔다. 뭘 말하죠?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어떤 특성? 인문적 특성. 따라서 거리가 먼 것. 정답 1번 틀렸습니다. 3번요. 부동산 개발의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TDR제도.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발생하는 효율성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한다. 틀렸습니다. TDR제도는요, 효율성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 문제. 형평성 해결이죠. 따라서 효율성 틀렸고, 형평성 문제를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이 시장 기능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 틀렸습니다. X. 2번요. 기출문장이네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개발 주체가 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개발 사업에 대한 분석으로 국한되며 기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행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새로운 개발 사업도 기존 개발 사업도 둘 다 행할 필요가 있죠. 둘 다 행할 필요가 있다. 틀렸습니다. X. 3번도요. 이런 지문이 11회 때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이미 출제가 되었어요. 신도시 개발은 개발 규모가 작고 개발 밀도가 낮을수록 자연 체력이 높아지고 거주민들의 소속감이 높아진다. 읽으니까 이것도 책이 없는 거다. 생소하잖아요. 네. 얘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지? 바로 신개발. 신도시 개발, 신개발입니다. 자, 신개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규모 개발과 소규모 개발입니다. 그러면 주로 대규모 개발은 크다. 규모가 얼마? 50만 이상. 또는 70만 이상. 예를 들면 경기도 안산 70만 넘잖아요. 바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입니다. 또는 경남의 창원도요. 동시에 신개발 크게 있잖아요. 자, 인원이 50만 넘어갑니다. 반면에 소규모 신도시 개발은요, 작아. 얼마나 작지? 보통 되게 작은 지역이 있죠. 인구가 뭐 한 3만에서 5만 정도. 10만 미만. 작은 신개발은 소규모 개발입니다. 요 차이점을 묻는 게 지문 3번인데, 그러면 양적 차이점이 뭐지? 대규모 개발은 뭐지? 얘는요, 고층 빌딩이 많잖아요. 크게 개발하니까 해서 개발 밀도가 높아요. 개발 밀도가 높다. 반면에 소규모 개발은 작으니까 얘보다 훨씬 청소가 낮아요. 낮으니까 개발 밀도가 낮다. 비교되시겠죠? 다시 대규모 개발은 규모가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크게 대량 개발하게 되면요.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됩니다. 규모의 경제. 다시 말하면 비용 절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소규모 개발은 그러지가 않겠지. 또 소규모 개발은요, 작으니까 한마디로 자연 친화적입니다. 자연 친화적입니다. 자, 자연 친화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저기죠, 전라도에 한평. 제가 가보진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과거에 한평 군수님이 야, 우리 동네가 너무 적고 경기가 지기 안 좋으니까 어떻게 잘 살릴 수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한평 나비축제 유명하죠. 한평 나비축제. 이것 때문에 광역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지역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지? 바로 자연 친화적입니다. 도시가 작으니까 주민들의 소속감이 강해요. 소속감이 강하다. 뿐만 아니고 연대의식이 높아요. 서로 간의 연대의식이 높다. 이런 것들이 소규모 개발의 신도시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구분되시겠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한 문제 나왔거든. 11회 때. 나왔으니까 이제 지문 봐요. 다시 3번. 자, 신개발은 개발 규모가 작고 밀도가 낮다. 뭘 말하지? 요거 소규모 개발. 얘를 말하잖아요. 그럴수록 자연의 채널이 높아지고 거주민들의 소속감이 높아진다. 맞죠? 옵니다. 정답 3번. 4번요. 수복 재개발은 기존 시설의 확장, 새로운 시설의 첨가, 어떤 시설을 확장하고 첨가하게 되면요. 수복 재개발이 아니고 개량 재개발. 수복 틀렸죠? 개량 재개발의 설명입니다. X. 5번은 기출문장입니다. 과거에 출시됐습니다. 성숙도는 바로 개발의 정도를 말하는데 계획의 택지에 대한 개념이다. 맞습니다. 통상 동일한 택지는 용도가 다르면 당연히 개발의 정도는 달라지겠지. 용도가 다르면요. 성숙 차이가 없다가 아니고 차이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X.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제 정답은 옳은 것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요. 투자에서 할인 현금 수지분석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편입비용이 1보다 크다. 오, 이것도 처음 들어보잖아요. 편입비용요. 그러면 편입비용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수익성 지수. 자, 수익성 지수는 분자 분모인데요. 분자 분모. 수익 평가 나누기 비용 평가잖아요. 이것이 1보다 크면 투자한다고 했죠. 1보다 클 때. 얘가 수익성 지수가 됩니다. 이때 얘가 뭡니까? 편익비용. 그래서 편익비용. 바로 얘가 바로 편익비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쉽겠네요. 편입비용은 수익성 지수니까 1보다 크면 투자한다. 맞지? 순영가는 0보다 클 때, 내부 순위는 요수보다 클 때 투자 결정을 한다. 맞죠? 바로 정답 1번. 2번 질문요. 순형가란 현금 유입의 미래가치 틀리죠?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예. 항상 미래가치는 다 틀린 말입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공제한 것이다. 틀렸죠? X. 3번요.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플러스로 만든다. 아니지. 순현가를 0으로 만들죠.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틀렸습니다. 4번. 자주 나세요.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법이 순현가법보다 투자 판단의 중으로서 선호가 된다. 바뀌었죠. 자, 순현가법이 많이 쓰이잖아요.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는 선호가 된다. 바뀌었습니다. X. 5번 질문.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서로 각해 만드는 할인율은요. 요것이 아니고 내부 수익률. 따라서 수익 현가와 비용 현가를 각해 만드는 할인율은 바로 내부 수익률이죠. X.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문제 5번요. 자, 상업지역의 입지 선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상권 이론 묻습니다. 상권 이론. 1번. 허퍼의 확률명이죠. 중심지에 의하자면 소유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게 되면 저차 중심지는 당연히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2번은요, 출제가 자주 되었습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하자면 만약 X 도시가 Y보다 크대요. 그럼 상권의 경계는요, Y 도시는 작으니까 작으면 더 가깝게 결정이 된다. 가깝다 맞죠? 옵니다. 3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전에 의하자면 최소 요거 진원, 요거 동그라미, 요거는 항상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요거 진원, 제돌보다 작을 때 중심지가 존속한다. 맞죠? 옵니다. 4번요. 가능 매상고 추기 방법 중에서 회귀분석.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회귀분석이 나왔다면 회귀분석. 자, 이 회귀분석이 나왔다면요. 회귀분석은 무조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예요. 얘가 키워드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러면 독립변수는 뭐냐? 영향을 주는 변수예요. 주는 변수. 얘는 결과죠. 영향을 받는 변수. 영향을 받는 값이다. 받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매상고 축이니까 결과는 매상고. 매상고. 매상고가 무슨 변수? 종속변수. 다음에 매상고에 영향을 주더라.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 쓰진 않겠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수, 소득, 간판이 잘 보인다, 안 보인다, 가시도, 주상이 좋다, 나쁘다, 주위 경제 상태, 뭐 등등등 많습니다. 요거 묻는 거잖아요. 따라서 4번 보세요. 회귀분석법은 지역의 인구, 소득, 경제 수는요, 종속변수 아니고 독립변수지. 영향을 주니까 독립변수입니다. 그리고 매상고는 결과니까 뭐지? 종속변수. 단어가 바뀌었죠. 따라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영향을 주는 것은 독립변수로 되고 매상고가 종속변수입니다. 단어가 바뀌었죠? 정답 4번 들었습니다. 이어서 문제 6번. 자, 6번은요. 입지계수가, 자, 도시별, 산업별 고용요소가 다음과 같을 때, X 산업의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하는 걸 뭐하래요? 1을 초과하는 걸. 자, 얘가 기출문제 27회 때가 나왔는데, 제가, 얘만 조금 바꿔놨습니다. 바꿔놨어요. X 산업의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것. 그러니까, 항상 얘는요, 공식부터 떠오르자, 공식. 공식부터 떠오르자. 자, 공식 아시죠? 입지계수. 자, 분모가 전국입니다. 분자가 지역이다. 그래서 전국에 대한 지역의 특정 산업의 비율입니다. 입지계수. 그래서 전국은 총 고용인구,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인구, 지역의 총 고용인구,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인구. 공식부터 떠올리시고요. 자, 그러면서, 자, 6번 문제는요, 뭘 구하라? X 산업을 A, B, C, D 냈다고 하래요.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하고, D도 구하고, 냈다 구하라. 그래서 얘는요, 시간을 많이 빼뜨려 먹습니다. 내조 공식을 대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표를 볼까요? 표를 보시면 구분해서 X산업, Y산업인데 Y산업은 한 줄 쫙 꺼버리고 필요 없잖아요. 왜? X만 가면 X산업. 자, X산업이 이제 가랑목 A도시, B도시, C도시, D도시 나왔죠? A, B, C, D가 나왔고 오른쪽 맨 끝에 전국. 전국은요, 분모지. 얘가 분모가 됩니다. 전국. 자, 그럼 이제부터 봅니다. 전국부터 보세요. 전국. 전국은요, 맨 밑에 합계 총 얼마? 6,250. 얘가 6,250이고.
자, X산업이죠, X산업. X산업은 전국은 얼마? 3,350이잖아요. 그건 다 똑같습니다. 전국은 총 6,250. X산업은 3,350. 전국은 총 6,250. X는 3,350. 전국은 총 6,250. X산업은 3,350이다. 전국은 총 6,250. X산업은 3,350이다. 똑같잖아요. 자, 이제 자, A부터 구하자. A. 자, A 도시 보게 되면 A 도시는 총 얼마? 1,000이죠. 1,000. 1,000이고 X산업이 얼마? 400입니다. 계산한 문제예요. B 도시는요. 합계가 얼마? 1,150. X산업은 650. C는요. 총 얼마? 2,100. X산업은 1,100이잖아요. 1,100. D도시는요, 총 얼마 합계? 2,000. 다음에 X산업은 1,200이네요. 1,200. 공식 완성. 이제 계산해야지. 자, 계산하게 되면 그 결과는요, A산업은 약 0.75가 나와요. B도시는요, 약 1.05가 나오고, 다음에 C도시는 약 0.98이 나오고요. D도시는요, 약 1.12가 나옵니다. 자, 1보다 큰 거 부르니까 얘가 커져, 얘가 커져. 정답은요, B도시와 D도시. B하고 D입니다. 정답 4번. 정답 4번. 자, 그래서 입지계수가 얘가 나왔다 하면 항상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를 묻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한 개만 물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네 개를 물어요. 네 개. 모르니까 얘도 뭡니까? 이거 시간 삽니다.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항상 속도도 중요합니다. 7번 문제. 자, 감정평가에서 적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적분석. 틀린 것은. 틀린 것은. 1번 지문요. 지역분석은 그 지역의 장래 동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장래를 고려한다면요, 장래를 잘 예측하자. 예측의 원칙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옵니다. 2번, 사례가 인근이면 무슨 말이죠? 자, 여기 얘가 인근지역인데요. 인근지역. 인근지역에 대상 토지도 있고 사례 토지도 인근이다. 대상, 사례 다 인근,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럼 지역분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인근지역에 속하게 되면 지역분석은 필요가 없고, 자, 동네가 같으니까 개별만 비교하죠. 개별만 비교해서 개별 개체를 판정한다. 맞습니다. 옵니다. 3번, 부동산 활동에서 인근지역의 경계 설정은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용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실질적인 용도 기준이 다른 말로 사실상 용도. 사실상 용도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용도를 통해서 경계를 파악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때 실질적인 토지용은 합리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4번요. 동일 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격 형성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 있는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역으로 맞습니다.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틀렸죠. 거리와 밀접 관계가 없다.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우리나라에서요. 그럼 이때 자, 여기에 포항이 있다. 포항. 포항은 포항제철이 있죠. 포항제철의 동일수거는요. 우리나라 전국입니다. 전국에다 철근 다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넓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자, 인천에 조안이 있다. 저는 조안을 잘 모르거든요. 조안에 저기 가니까 조안에 재래시장이에요. 재래시장. 저 이름도 몰라요. 재래시장이 있다면 얘는요. 전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기도도 아니고 요 조안 지역의 일부 요 범위가 동일수거입니다. 동일수거 범위는요. 전국이 될 수도 있고 도 단위도 가능하고 시 단위, 지역 단위. 얼마인지 자, 크거나 작아지니까 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와 관계가 없다.
틀린 답 4번입니다. 4번. 문제 8번이요. 8번. 가격 전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 가격 전칙이 몇 년 동안 너무 안 나왔어요, 너무. 그래서 얘도 이제, 원래 되게 중요한 건데요. 초전들이 너무 지금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꼭 한 문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온다면 득점하셔야 되겠죠. 자, 옳은 것은 1번 지문 어려워요. 한번 읽고 이해가 안 됩니다. 볼까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일반 재화의 수익 배분의 원칙과 부동산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문장 예미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기업이 수익을 올렸다면 수익을 배분시키죠. 이렇게. 생산요소, 토지, 자본, 노동, 경영입니다. 이렇게 각각 수익을 배분시키자. 그러면 토지 대가는 뭐죠? 임대료 지대. 자본의 대가는 이자. 다음에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죠. 경영의 대가는 보수다. 이렇게 각각 배분시킵니다. 이게 바로 수익 배분 원칙인데, 이때 요거 자, 토지만 빼고, 토지는 부동산이니까 토지만 빼고 자본과 노동과 경영은요, 내가 뭐지? 일반 재화입니다. 일반 재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은요, 발이 달렸어요. 이동성. 그러니까 자본인데 이자 적게 좀 딴 데 가버리지. 임금 적게 좀 딴 데 가버리고요. 그러니까 얘는 얘부터 먼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움직이니까 이동성 때문에 얘들은요, 가장 먼저 선배분. 먼저 배분. 먼저 배분합니다. 답 나왔죠? 일반 제한은요, 적게 주면 딴 데 가버리니까 어떻게? 먼저 배분한다. 먼저 배분. 그런데 이제 요거 빼고 토지는 못 움직이지. 뭐지? 부동산. 토지는 못 움직여. 부동성이죠. 부동성 특성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얘들을 먼저 배분시켜주고 남는 거, 다시 말하면, 자, 최종 배분. 자, 토지 수익은 최종 배분. 가장 나중에 배분이에요. 나중에. 어떤 배분? 나중에. 얘가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 일반 제한은 어떻게? 먼저 배분하고,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나중에 배분하고, 먼저 배분하고 나중에 배분하고. 배분이 다르잖아요. 이 문장이 몇 번? 1번입니다. 따라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일반 제한은 먼저 배분하고, 부동산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때문에 나중에 배분하지. 다르잖아요. 정답이 1번. 그래서 1번 지문도 참 수준 높은 지문이죠. 이것도요, 출진이 쓴 문제집에서 요거 제가 옮겨왔거든요. 이렇게, 자, 많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최유산과 관계된 대내 원칙은, 자, 내부 원칙이죠. 내부 원칙은 제가 암기했죠. 어떻게? 형수배기. 자, 내부 관련 원칙은요. 내부 원칙은 형수가 임신했다. 형수 A배기. 형수배기 네 가지입니다. 형수배기. 내부 원칙입니다. 내부 원칙은 형, 균형의 원칙입니다. 수익, 체정, 체감의 원칙입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수익 배분. 기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내부적 원칙은 형수배기 네 가지다. 요거 묻는 게 몇 번? 2번입니다. 따라서 대내 원칙은 형수배기 돌리니까 수익 체감 맞죠? 기원칙 맞습니다. 경쟁 틀렸지. 경쟁 원칙은요, 외부, 대외적, 외부 원칙입니다. X. 3번,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를 분석한다. 자, 부지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는요, 서로 자, 어울리면 균형이 맞잖아. 그래서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는요, 적합의 원칙이 아니고 균형의 원칙입니다. 틀렸습니다. 얘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부지 건물의 적합 상태, 균형의 원칙입니다. X. 4번도 기출문장이에요. 부동산의 최대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 생산 가치 지정한다. 단어가 바뀌었죠. 생산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 부동산은 생산할 수가 없잖아. 부정성 때문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 가치보다 시장 가치에 더 지정합니다. 바뀌었죠? X. 5번은요, 빈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에서 기준시점이 중요하다. 기준시점. 자, 기준시점 뭡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의 평가의 기준에 대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가격이 5억이래. 5억. 그럼 이때 5억은 뭡니까? 현재 5억인지, 5년 전 5억인지, 5년 후 5억인지, 자, 요 시점을 분명하게 됩니다. 이거로 기준시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격은요, 기준시점,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밝히자. 과거, 현재, 미래이면 항상 가격은 변화하죠. 따라서 기준시점이 중요한 원칙은 예측의 원칙이 아니고 변동. 가격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로 변동하기 때문에 언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따라서 예측의 원칙 틀렸고요. 변동의 원칙. 꼭 기억하세요. 기준점은 자꾸 예측을 집어넣어. 틀렸고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입니다. 네. 자, 이상으로 오늘도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이제 오늘 진도 마치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습니다.